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부터 AI까지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압축한 리포트인 만큼 해당 내용 꼭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엔비디아가 탐내고 이재용이 몰빵 중인 반도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본격적인 반등이 기대가 됩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부터 반도체에 봄이 온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기존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의 겨울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하이닉스부터 삼성전자까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 풍향교로 불리는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AI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국내외 증권가 전망이 실제로 실적 발표 전까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와 내년에 HBM 물량이 솔드아웃 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반도체에 대한 반등이 나왔죠. 사실 제가 기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의 겨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HBM에 대한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HBM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완벽하게 승인이 떨어진, 즉 현주문 후 생산에 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재고가 쌓일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들을 보니까 HBM뿐만 아니라 4분기 AI 수요와 데이터 센터용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용 SSD 매출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AI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탄탄한지 보여줬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이거 경기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문제들도 시장의 상승을 막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경제지표 발표까지 나오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사라지면서 미국이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과도하게 빠진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 HBM에 대해서는 성능만 확실하면은 사려는 기업들이 줄을 섰습니다. 범용 D램과 달리 맞춤형 제품 HBM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서 판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도 완판을 했습니다. 2027년도 HBM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약 53%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지금은 53% 이상이죠. 그 어떤 업종에서, 특히 제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나오는 게 말도 안 될 정도로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2027년도까지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막대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엔비디아가 HBM3E에 대한 전체 물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HBM3에 대한 주문이 지금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여기에 테슬라에 대한
AI 공급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면서 앞으로 2027년도에 영업이익률이 53%로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다가 SK하이닉스는 HBM3 12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연내 블랙엘까지 탑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니 이거 내년까지 물량이 완판됐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년까지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치 안에서 움직일 거니까 반도체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바로 포스트 HBM을 통해서 매출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HBM에 대한 매출 성장이 명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바로 CXL입니다. HBM 발전을 선도해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CXL 시장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HBM처럼 CXL이 연산에 필요한 메모리의 성능을 올리고 기능과 역할은 HBM과 상당히 비슷한데 효율적이고 가격이 더 저렴하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 연산에 필요한 CPU, GPU 메모리 자체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다는 강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CXL이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면 향후에는 HBM에 대한 중요성, 즉 쓰임 자체가 차츰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시장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K 모두 다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당연히 CXL도 단점이 있겠죠. 그 단점이 사실 기술적인 단점이냐 아니면은 여건적인 단점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CXL에 대한 단점은 첫 번째,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서 높은 초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즉 어지간한 자본력을 가지고는 이 기술 자체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한 메모리와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게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하드웨어 업체들이 소프트웨어까지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단점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CXL에 대한 기능이 작년부터 CPU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속 데이터 전송이나 여러 장치 간의 메모리 자원 공유 기술로 뛰어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맞지만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초기 비용이 많이 필요한 단점이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왔냐? 삼성전자는 CXL 2.0 기반의 256GB 모듈인 CMM-D를 하반기에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리눅스 업체 레드햇으로부터 인증받은 CXL 인프라까지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서버 전 구성 요소를 검증이 가능한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도 당연히 같이 뛰어들었는데 사실 삼성전자에 비해서 이 메모리 용량 같은 경우는 좀 적습니다. 96GB 혹은 128GB 용량의 CXL 2.0 메모리에 대한 고객사 인증을 진행 중에 있고요. 연말 양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업체와 협업을 하고 있죠. 바로 레드햇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리눅스 생태계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기업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이 전체 리눅스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공략할 거냐, 그리고 그에 따른 기업들, 특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쿠다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서
소프트웨어에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CXL 메모리를 최적화해주는 자체 소프트웨어를 세계 최대 오픈소스 운영체제인 리눅스에 탑재를 하고 있고요. 자체 소프트웨어는 기존 메모리와 확장된 CXL 메모리 간의 대역폭을 차등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해서 메모리에 대한 패키지 대역폭을 최대 30% 이상 확장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주 쓰는 것들 있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데이터는 더 가까운, 더 빠른 메모리로 옮겨주는 접근 빈도 기반의 최적화 기능을 통해서 기존 시스템 대비 성능을 약 12%까지 개선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하드웨어 기업들이 진출을 하면서 이 기술에 대한 상용화가 점점 서둘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체 CPU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인텔이 이번에 차세대 메모리 시장에 진출하게 되죠. 인텔이 이번에 서버용 CPU 제온 6 P-코어와 AI 가속기 가우디 3에 대한 세부 사용과 그리고 사업 전략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제온은 서버용 CPU 가운데 처음으로 MR-DIMM을 지원합니다. 이 MR-DIMM은 서버용 D램 대역폭을 2배 이상 늘린 차세대 모델 규격이고요. 제온6는 여기에 대해서 CXL 2.0을 지원하는 CPU입니다. CPU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텔이 이번 제온6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CXL을 지원하는 CPU들을 꾸준하게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제는 AI로 인해서 대역폭을 늘리고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반도체 출시가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CXL에 대한 상용화가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선두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CXL 개발 그리고 양산을 위해서 삼성전자는 10년 이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잠깐 딴짓할 때 이 SK하이닉스가 HBM에 집중하면서 시장을 선도했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CXL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선두인 게 맞고요. 차세대 AI 메모리 주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만 30개 이상, 미주에서는 약 10개 이상, 유럽에서도 5개 이상의 고객사, 협력사를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이 기술을 토대로 완성만 되면은 협력사, 고객사에다가 납품만 하면 됩니다. 지난해 CXL을 지원하는 CPU가 이미 나오긴 했지만 활성화가 안 된 것이고요. 하반기에 CXL 기술을 탑재한 CPU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도 하반기에 CXL에 대한 양산이 시작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CXL이 시장에서 확산되기 전에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바로 네오셈입니다. 네오셈은 작년에 2023년도에 세계 최초로 CXL 1.1 메모리 검사 장비를 상용화해 성공한 기업인데 얘네가 CXL 2.0 검사 장비도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즉 경쟁사들을 전부 다 제친 기업이고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에서 봤을 때 CXL 메모리 양산에 필요한 검사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유일하게 이 검사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경쟁사는 이제 데모 단계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CXL 양산이 본격화된다고 하면은 유일하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오셈이 1순위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이미 양산 장비를 고객사에 초도 납품을 진행한 기업으로 연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CXL 신제품들이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 네오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부터 반등이 시작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공략하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CXL에 대한 기업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들이 더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리포트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하단부를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나올 겁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텔레그램에 접속하게 되시면은 우측 상단에 제가 직접 고정된 메시지로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 시켜놨습니다. 해당 리포트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평생 연구소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자료집 다운로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직접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오늘 당장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장 시작 전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내용을 주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장 중간중간에 종목군들이 급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급등주들이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재료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내용들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 만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앞으로의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평생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집까지 제공해드리고 있는 만큼 꼭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